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스만 제국과 이집트, 아라비아 반도 개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그 전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말을 하려다가 이제 빼먹었던 156페이지, 네, 156페이지 좀 보도록 할게요, 같이. 156페이지를 먼저 보시면 오늘날 엑스포라는 말로 잘 알려진 만국 박람회가 나옵니다. 이 내용이 좀 중요해서 한번 같이 보고 가도록 할게요. 1851년 영국에서 처음으로 개최가 되었는데요. 제국주의 국가들은요, 이 박람회를 통해서 자국의 산업화를 과시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이만큼 성장했어 라고 자랑을 하는 거죠. 특히 박람회에서 선보인 산업화 시대 건축물에는 철강, 판유리, 콘크리트 등 새로운 건축 재재들이 활용이 되어서 우리 이만큼 성장했으니 좀 보러 와줘 라고 자랑을 하는 그런 박람회가 열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51년 런던 만국 박람회 모습을 보실게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좀 줄여볼게요. 여기 지금 수정궁이라고 하는 곳인데 여기 거대한 철근들 좀 보이실 거고 그 다음에 이 판유리, 이런 유리들이 각각 들어갔다라고 하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지배자였던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이끌었던 여왕이죠. 네, 빅토리아 여왕이 박람회에 참여한 모습이 보이실 거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대형 기계들도 같이 보이실 겁니다. 넘어가 보시면 프랑스면 파리고 파리 하면은 에펠탑이죠. 이 에펠탑도 이때 지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스타프 에펠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에펠탑이라는 명칭을 붙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박람회 이모저모 보시면요.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이 파리 만국 박람회에 참여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여기 지금 우리 보면은 경복궁 긍정전이 만국 박람회 한국관을 만들어서 이 긍정전을 재현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슬픈 얘기지만 이렇게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이렇게 가둬놓고 전시를 했다라고 하죠. 이거는 참 있으면 안 되는 일이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보면은 영화에서는 위대한 쇼맨에서 보면은 키 작은 사람이라든지 뭐 장애가 있는 사람, 뭐 온몸에 털이 있는 사람, 그리고 너무 하얀 사람, 이런 사람들까지 다 이렇게 공연을 보러 오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구경하러. 그런 모습들, 이 인종주의가 드러난 모습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만국 박람회에서 연출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갈 오스만 제국입니다. 오스만 제국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서아시아 세계 다시 한번 복습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서아시아 세계는요, 선생님이 글씨가 좀 예쁘지 않을 수 있고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서 잘 쓰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문명 먼저 갈게요. 4대 문명이 뭐가 있었죠? 일단 4대 문명 하면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 다음에 황어, 중국, 그 다음에 인도가 있었죠.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인도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아시아 세계에 속하는 문명이 두 가지가 있죠. 그게 뭐냐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입니다.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하고 복습하고 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이집트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냥 헤브라이, 그 다음에 페니키아, 그리고 또 뭐가 있죠? 히타이트가 있어요. 최초로 철을 사용했던 나라죠. 히타이트. 자, 이것들이 다 합쳐져서 그냥 쉽게 말해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로 합쳐지죠. 그래서 아시리아는 서아시아 최초의 통일 국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거는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가 되겠고, 여기에서 사실 4개로 분할되죠. 우리 교과서엔 나와 있지 않지만 리디아, 메디아, 이집트, 신, 바빌로니아가 있습니다. 바빌로니아라고 하는 거 우리 잘 알고 있는 함무라비가 있었던 그 바빌로니아가 있었다는 것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죠. 어쨌든 이 바빌로니아가 다시 한번 만들어졌기 때문에 신바빌로니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아키메네스 왕조 페르시아 다음에는요 알렉산더 대왕이 장악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등장한 게 교과서에는 없지만 파티마 왕조였습니다. 파르티아라고 한 나라였고요. 이 파르티아를 무너뜨리고
사선왕조 페르시아가 등장을 하죠. 그리고 나서 등장한 건 이집트란다. 네, 이슬람교. 네, 이슬람교의 세력들이죠. 그래서 정통 칼리프 시대 이를 이어서 우마이야 왕조가 들어서고요. 이 우마이야 왕조가 세 개로 쪼개진다고 했어요. 잘 기억은 나시지 않겠지만 우리 1학기 때 시험 범위였었어요. 네. 먼저 아바스 왕조, 그다음에 우마이야 왕조 세력들이 이베리아 반도로 도망가서 후 우마이야 왕조, 그리고 파티마 왕조로 쪼개진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우마이야 왕조의 자리를 그대로 잡은 이 아바스에서 셀주크, 튀르크 세력이 성장을 했고요. 그래서 발발한 게 십자군 전쟁이었고요. 십자군 전쟁이 셀주크 튀르트가 이제 아바스 왕조에서 세력을 휘둘다가 결국에는 조그맣게 성장하였던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오스만 제국이라고 하는 거는 오스만 튀르크라고 하는 종족이 만들어낸 나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울 곳은요, 이 오스만 제국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내용이 어렵지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오스만 제국이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자, 오스만 제국의 개혁 먼저 볼게요. 자, 오스만 제국은 굉장히 잘 나갔던 왕조 중에 하나예요. 제국 중에 하나입니다. 제국이라는 명칭이 붙을 만큼 굉장히 거대한 왕국이었어요. 자, 오스만 제국은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에 걸친 광대한 영토를 차지하고 지중해 무역으로 번영했던 나라입니다. 지도 같이 볼게요. 자, 지도 보시면 여기 지금 핑크색가 쳐져 있는 이 부분, 그 다음에 이집트, 그 다음에 유럽 일대, 그리고 바다는 어디? 네, 지중해란 얘기입니다. 네, 이 일들 다 차지했던 게 오스만 제국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식민지도 굉장히 많았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19세기에 접어들면서 안으로는 술탄의 권위가 약화되고 밖으로는 서구 열강의 압력이 계속된다라고 되어 있죠. 다른 색깔로 표시하겠습니다. 자, 안으로는, 그러니까 대내적으로는 술탄의 권위가 약화된 거고요. 대외적으로는 서구 열강의 압력이 계속되면서 쇠퇴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넘버링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좀 구분을 해서 대내와 대외로 구분을 하시면 좀 더 좋겠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던 여러 민족은요,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독립운동을 전개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선생님 펜으로 그냥 표시할게요. 자, 여러 민족은 독립운동을 전개합니다. 전개하는데 어떻게 전개하냐. 자, 맨 처음에는요, 대표적인 나라가 그리스였죠. 그래서 바이런과 들라크루아라고 하는 사람이 앞장서가지고 그리스 독립을 지원을 했고, 결국에는 그리스가 독립을 했었어요. 저번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집트가 자치권을 획득합니다. 오스만 제국에서 벗어나서 이거 바로 다음 장에서 배울 거예요. 자, 이 오스만 제국 영토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축소됐다라고 하니 소아시아 지역이 어디냐면은 옆에 써 있어요. 흑해, 에게해, 지중해를 둘러싼 그냥 조그만 그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흑해. 그다음에 에게해가 여기 있어요. 여기를 에게해라고 하고 지중해. 이쪽에 둘러싸인 반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터키죠. 이스탄불을 띄고 있는 곳이. 자, 19세기 전반 오스만 제국에서는요. 탄지마트라고 하는 이 개혁을 실시를 해요. 네, 탄지마트라고 하는 개혁을 실시합니다. 중요합니다. 탄지마트라고 하는 개혁은요. 근대적인 개혁인데요.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이에요. 즉 다시 말해 서양의 문물 좀 수용해가지고 서구적인 개혁을 이루기 시작을 하는 거죠. 한편 이 미드아트 파샤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한 의회 개설 그리고 헌법 제정이라고 하는 입헌 정치가 추진되기도 하는 거죠. 붙여서 표시를 할게요. 자, 그러나 오스만 제국 개혁은요. 보수파의 반대와 서구 열강의 개입 탓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할 키워드 보이시죠? 자, 오스만 제국의 개혁에서 기억하셔야 할 키워드 뭐뭐 있어요? 네, 일단 대외적으로
대외적으로 쇠퇴하게 된 계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그리스 독립. 네, 민족 독립운동, 네, 그리스, 그다음에 또 네, 이집트 자치권 획득 보셔야 되고요. 탄지마트라고 하는 개념 가져가셔야 되고요. 미드아트, 파샤라고 하는 사람, 네, 가져가셔야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티르크당의 활동도 보겠습니다. 청년 티르크당의 활동. 자, 19세기 전반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19세기 후반 들어가니까 이 청년 티르크당이 네, 활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오스만 제국의 술탄은요, 자유주의를 탄압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술탄이라고 하는 거는 오스만 제국에서는 네, 정치적 지배자임과 동시에 종교적인 지배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통령이지만 종교적인 지배자를 같이 겸하는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유주의를 탄압했어요. 그리고 전제 정치를 강화합니다. 지금 전 세계가 19세기 후반 정도 되면요, 전 세계가 지금 혁명의 물결로 다 물들어 있고 자유주의와 민족주의가 꽃필 때예요. 그런데 전제주의를 다시 역행하는 거는 말도 안 돼요. 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당시 이제 고종이 다시 한번 광무개혁 일으키면서 전제정치를 강화했거든요. 근데 이게 먹히지 않는다고 이제는 서양의 전 세계 흐름상 전제주의 정권, 독재 이런 것들이 딱히 막 먹히지 않는 시기에서 지금 다시 한번 전제정치 강화한다는 거는 많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죠. 당연히 봉기 일어납니다. 자, 보시면요. 군인과 학생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청년 티르크당이 무장봉기 일으킵니다. 정권을 장악한 청년 티르크당은요. 의회를 통한 입헌정치 실시합니다. 입헌정치라고 하는 거는 군주도 헌법에 속한다란 얘기죠. 그래서 아무리 센 군주도 강한 군주도 이 헌법 안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거죠. 그리고 제국 내 모든 민족이 어떻게 동등한 권리 부여합니다. 그리고 인재 양성 위해서 어떻게 해요? 네, 학교 설립합니다. 선생님이 늘 말했죠. 교육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이게 정말 부당하다고 느낄 수 있는 거냐. 내 교육을 통해서입니다. 사람들이 무지하면은 내가 노예가 되어 있든 또한 내가 뭐 식민지인이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다 당연하다고 여기지만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교육을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깨어나고 많이 배우게 되면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이제 진지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개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늘 항상 개혁의 중심에는 학교 설립, 그 다음에 교육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넘버링 해보면 청년 티르크당은 첫 번째 입헌정치 실시하고요. 두 번째 제국 내 많은 사람들에게 동등한 권리 부여하고요. 세 번째 학교 설립합니다. 그러나 서구 열강의 압력으로 오스만 제국의 영토는 계속 축소돼요. 소아시아 일대로 축소됐다고 얘기를 했었죠. 또한 제국 내 여러 민족에 대한 탄압이 다시 강화되면서 내부 분열도 심해져요. 결국 청년 티르크당의 개혁은요, 큰 성과는 거두지 못하였고 오스만 제국은 크게 쇠퇴합니다. 네, 여기 지금 보시면 큰 성과 거두지 못하고 오스만 제국 크게 쇠퇴한다고 되어 있죠. 특히 청년 티르크당의 개혁이 있을 때는요,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예요. 근데 이 오스만 제국 자체가요, 어디 편에 서냐면은 이 독일 편에 서요. 근데 1차 세계대전 나중에 배우시면 알겠지만 독일은 패전국이 됩니다. 그래서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게 되는데 어쨌든 라인을 좀 잘못 탔죠. 연합국이 아니라 이제 독일 편에 서가지고 이 오스만 제국도 큰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청년 티르크당도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결국에는 없어져요. 이걸로 계기로 해가지고 청년 티르크당도 실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청년 티르크당이라고 하는 걸 이끈 사람 이름이 압둘 하미드 2세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제 교과서에 따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이름만 얘기해주고 넘어갈게요. 압둘 하미드 2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청년 티르크당의 봉기 내용 보시면요. 헌법 만세라고 되어 있죠. 헌법 입헌 군주제죠. 입헌 정치를 실행하는 거, 그다음에 규율, 정의, 질서라는 걸 보면서 동등한 권리를 부여했구나. 교육이라는 걸 실시했구나 하는 걸 암암리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탄지마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 탄지마트라고 하는 거는 아까 19세기 전반에 실시했던 오스만 제국에 실시했던 내용이고요. 서양 문물을 수용하자는 내용. 여기 지금 보시면은 서양 근대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자. 누가 했냐면 압둘 마지드 1세라고 한 사람인데 그냥 이름만 알아두시고 굳이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이 돌마 바흐체라고 하는 궁전은요. 어디를 본땄냐면은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을 본따서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화려한 상징이라든지 뭐 대리석으로 꾸며진 내부라든지 이런 모습이 돋보이는 대표적인 오스만 제국의 궁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경복궁이 있죠. 그리고 뭐 창덕궁, 창경궁 여러 가지 5개의 궁전이 대표적으로 있다라고 한다면 이 오스만 제국 현재 터키에 가면요. 돌마 바흐체 궁전이 가장 큰 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술탄의 권위를 내세우려고 했죠. 그러나 뭐 국가 재정이 큰 부담을 주었다라고 하는 한계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집트하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아라비아 반도까지 하려고 했는데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30분을 넘어갈 것 같아서 그냥 오늘 수업은 오스만 제국에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활동지 보시면 선생님이 아마 이 활동도 하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활동지 채우면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 이렇게 체크 잘 하시고 그리고 서아시아 세계 흐름 다시 한번 보시면서 기억 떠올리시면서 흐름 잡으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고 활동지 마저 채우시고 선생님한테 검사 맡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